네, 지난 시간에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메트로 앱을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해서 다양한 화면 사이즈에 대응하도록 만들어 볼 텐데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화면 사이즈도 다양하지만 포트레이트 모드라든지 아니면 스냅 뷰라고 해서 왼쪽에나 오른쪽에 붙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뷰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뷰 모드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뷰 모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컨트롤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줌이라고 해서 이제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를 조금 더 내비게이션 하기 편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난번에 작업했던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버깅 대상을 로컬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시뮬레이터로 바꾸고 화면 사이즈나 이런 것도 변경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터에서 보게 되면 방금 보신 것처럼 화면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스냅뷰 오른쪽이나 왼쪽이랑 이렇게 옮겼을 때 제대로 줄여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포트레이트 모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 모드로 봤을 때 지금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룹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조금 왼쪽에 정보가 있고 밑에 하단에 여백이 있는데 여기를 좀 잘 사용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컨텐츠들을 이쪽 밑으로 내릴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배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로 모드에서 제대로 안 보여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스크롤 같은 경우에도 좌우 스크롤과 위아래 스크롤이 같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작업을 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디테일.js 파일을 열면 그 안에 이제 화면 전환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initialize layout이라는 함수와 update layout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update layout이라는 함수는 윈도우즈에서 앱이 이제 레이아웃이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구현을 해주면 화면 전환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는 initialize layout이라는 이 함수는 이 뒤에 있는 update layout에서 호출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레이아웃이 왔을 때 레이아웃의 실제 내용을 초기화하는 부분은 이 이니셜라이즈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코드를 대략 보면은요, 업데이트 레이아웃이 발생을 했을 때 새로운 뷰 스테이트가 뭔지, 스냅인지, 포트레이트인지, 그리고 기존의 뷰 스테이트가 뭔지를 비교를 해서 그게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바뀌는 화면이 스냅 뷰인 경우에만 지금 이니셜라이즈 레이아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레이아웃을 따라가 보면 이니셜라이즈 레이아웃에 이제 리스트 뷰를 던지고 거기에 이제 뷰 스테이트 포트레이트인지 스냅 뷰인지 이렇게 보내겠지만 지금 이제 스냅 뷰인 경우에만 이걸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스냅 뷰가 오겠죠. 스냅 뷰인 경우에는 이거를 리스트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제 세션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HTML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 리스트 뷰는 리스트 레이아웃과 그리드 레이아웃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이제 그리드 형태로 사각 박스 형태로 보여주는 거고, 리스트 뷰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리스트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스냅 뷰가 됐을 때는 그리드로 화면에 보여주던 거를 리스트 형태로, 리스트 레이아웃을 바꿔서 보여주라는 지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다가 리스트 레이아웃을 만든 다음에 그걸 대입을 해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냅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리드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그 그룹 디테일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룹 디테일, 그룹에 대한 그 헤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헤더에 포지션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스냅뷰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이 스냅뷰뿐만 아니라 포트레이트 모드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뷰로 처리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앱을 한번 보면, 지금 이 그룹 디테일 페이지에서 이 화면 오른쪽 부분이 그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리스트 형태로 보여지게, 미리 이제 스냅뷰 상태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스냅뷰일 때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 뷰로 바꾸는 코드를 여기에다 삽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정할 부분은 그 뷰 스테이트가 스냅뷰인지 보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포트레이트 뷰를 추가를 하면 같은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라스트 뷰 스테이트에 앱 뷰 스테이트에 풀 스크린 포트레이트, 그러니까 포트레이트 모드인 경우, 그리고 뷰 스테이트가 마찬가지로 앱 뷰 스테이트에 풀 스크린인 경우,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포트레이트인 경우에 요 분기문을 타겠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그 처리가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어딘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우어 연산자를 안 넣어줬네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뷰 스테이트가 변할 때 자동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부분을 이제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리스너를 제거하고 기본으로 있는 애니메이션을 꺼주는 그런 그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비저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리스트 뷰가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리스트 레이아웃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보여지는 그 아이템, 그 항목이 그 원래 보여지던 영역에서 이제 바뀌었을 때 이제 처음 다른 영역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아이템을 저장을 해놨다가 레이아웃이 바뀌고 나서 다시 이제 처음을 보여줘야 되는 아이템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부분에다가도 스냅뷰 뿐만 아니라 뷰 스테이트 넘어오는 게 앱뷰 스테이트에 풀스크린 포트레이트로 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트레이트로 왔을 경우에는 리스트 뷰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트레이트 모드니까 한 바퀴 돌려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룹 페이지를 열면은 지금처럼 그룹 디테일 페이지가 제대로 이제 리스트 뷰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조금 수정을 해볼 텐데요. 지금 왼쪽에 이 영역이 왼쪽에 너무 바싹 붙여 있어서 이 부분 조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에 대한 부분은 이제 CSS에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 디테일 페이지 CSS를 열어서 여기서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 되냐면 윈 서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을 하시면 그룹 디테일 페이지, 아이템 리스트, 윈 버티컬, 윈 뷰, 그리고 윈 서페이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이걸 찾냐면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로테이트를 해서 이 상태에서 돔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요소를 선택해보면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이 전체 여백을 왼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면 윈 뷰 포트에 윈 버티컬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밑에 조금만 더 돔을 탐색을 해보면 이 밑에 윈 서페이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요걸 보면은 요 지금 이 아이템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영역을 윈 서페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 서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스타일 시트를 수정을 해서 왼쪽을 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수정을 할 거고요.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스냅인 상태의 그 스타일 시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냅 스타일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풀스크린 포트레이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진 레프트에 6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90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버티컬 형태의 뷰포트, 그러니까 버티컬로 해서 보여질 때 윈 서페이스의 그 마진 레프트를 90으로 줘서 왼쪽으로 이렇게 띄워주도록 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룹 디테일 페이지를 열고요. 그러면 왼쪽 영역이 잘 띄어서 보여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룹 디테일 페이지를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좌우로 되어 있는 요 녀석들을 이제 밑으로 내려줘야 되고, 그거를 하려면 이제 이게 CSS 그리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CSS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밑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CSS를 바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고요.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 CSS를 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해줄 텐데요. 마찬가지로 포트레이트인 상태에서 적용하는 CSS이기 때문에 MS 뷰스테이트 스냅트 포트레이트 영역을 찾아서 포트레이트 영역에다가 그 CSS를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그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의 컨텐트고요. 그리고 아티클 영역에 인그리디언트 이렇게 해서 여기다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소 선택기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인그리디언츠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밑에 아티클 태그 밑에 인그리디언츠라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디렉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인그리디언츠 밑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는데요. MS 그리드로 2.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 라인에다가 적용을 하라는 거고요. 칼럼은 그냥 1로 적용을 하고, 마진 값에 레프트에 0픽셀, 마진 탑에 40픽셀 정도 줘서 적당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디렉션즈는 로우를 3으로 하고, 그리드는 뭐 나머지는 똑같이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배치됐던 그 내용이 위아래로 잘 배치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포트레이트 모드를 대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미디어 퀄이라든지 그 레이아웃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그 포트레이트 모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냅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냅뷰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에 등록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토어에서 이제 나중에 리젝을 안 당하시려면 스냅뷰 꼭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스토어 리젝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 스냅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어요. 메신저 앱을 예로 든다면, 다른 작업을 하다가 메신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스냅뷰 구현을 꼭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앱 같은 경우는 간단한 스냅뷰 기능이 구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룹 아이템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그룹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룹 디테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아이템 디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들은 잘 나오고 있는데 아이템 디테일이 조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재료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포트레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 디렉션이나 이런 것들 밑으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CSS 파일을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파일이 아이템 디테일.css 파일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냅트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에 CSS를 좀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예, 일단은 여기 부분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의 로가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넉넉하게 300픽셀 하고 나머지 이제 오토로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좌우 스크롤하고 위아래 스크롤이 다 있는데 이 스크롤들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좌우 스크롤은 숨기고 위아래 스크롤만 남길게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X에 히든 값을 주고 오버플로우 Y에 오토 값을 줘서 위아래 스크롤만 있도록 강제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트, 아이템 이미지가 140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의 하이트 값을 없애서 이미지 사이즈에 딱 맞게 나오도록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그리디언트에 대한 스타일이 없는데요.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 컨텐트, 아티클, 인그리디언트. 그래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라는 클래스 밑에 콘텐츠라는 클래스 밑에 아티클 태그 밑에 인그리디언트 아까 보셨던 그 도움 트리를 따라서 쭉 들어가서 여기 인그리디언트죠. 인그리디언트는 하나하나의 그 재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ms 그리드 로 2 예, 지금 이 속성 값에 앞에 ms라고 붙은 이유는 이 속성값, CSS의 그리드 속성값이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벤더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벤더 프리픽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지원한다라는 그 문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진짜로 표준화가 되면 이 MS라는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완전히 그 다른 브라우저 애들까지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MS라고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드에 컬럼 값을 또 줄 텐데요. 컬럼 값은 그냥 1로, 그러니까 그 행만 두 번째 밑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네, 마진 값을 다시 레프트 0픽셀, 그리고 마진 탑도 한 12픽셀 정도 줘서 이 인그리디언트의 위치를 그리드에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할 것이 아이템 디테일들의 아이템 하나하나 항목들의 그 스타일인데요. 그리디언트 아이템 인그리디언트 여기 점을 잘 찍어줘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아이템들 그 밑에 있는 실제 아이템들의 그 마진 값을 조금 주는 거고요. 그래서 탑에서 4픽셀 정도씩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아티클, 인그리 아이템 실제 뭐랄까요? 재료 항목들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는 마찬가지로 패딩 값을 좀 줘서 패딩 값을 아예 없앴네요. 밑에 쪽에.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 인그리디언트 영역도 스타일을 좀 바꿔서 뭐랄까 스냅뷰에서 제대로 보여지도록 수정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냅을 하려면 1366 이상 되는 화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스크린에서 스냅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항상 테스트를 하시고요.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를 열어보면 인그리디언트가 잘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스냅뷰에 인그리디언트만 적용을 했었거든요. 디렉션이 없는 상태로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인그리디언트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멘틱 줌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스냅뷰랑 포트레이트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이 시멘틱 줌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멘틱 줌을 적용을 할 부분은 그 그룹드 아이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룹드 아이템즈 그리고 HTML 파일을 열고요. 그럼 여기에서 줌 컨트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메인 컨텐츠 영역, 그러니까 이 실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이 영역을 그 시멘틱 줌 컨트롤로 감싸주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틱 줌 컨트롤을 감싸주고 그 안에다가 줌인 됐을 때의 그 HTML, 줌 아웃 됐을 때 HTML을 각각 놓고 그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윈도우 8에서 그 시멘틱 줌 컨트롤이 자동으로 시멘틱 줌 상황에 따라서 그 코드를 바꿔서 보여주게 됩니다. 뭐 시멘틱 줌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설명드렸었지만 지금 컨트롤 휠 마우스나 아니면은 마우스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줌인 줌아웃 했을 때 이렇게 메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었을 때의 그 HTML과 확대했을 때 HTML을 각각 두는 형태로 그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룹드 아이템.html 파일을 열고요. 그 그룹드 아이템 페이지에다가 이제 시멘틱 줌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DVI 태그 밑에 이 컨텐츠, 리스트 뷰 컨텐츠가 지금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뷰를 줌인 했을 때, 줌 아웃 했을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시멘틱 줌 컨트롤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div로 그 시멘틱 줌의 컨트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민 컨트롤 min.js의 UI의 시멘틱 줌이죠. 시멘틱 줌을 가져오고 그 다음 데이터의 옵션 여기에서 이제 그 줄 수 있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줌 아웃 되어 있는지 줌 인 되어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initially 줌 아웃 기본적으로 줌 아웃된 상태인지에 대한 그 속성 값을 false로 줘서 기본적으로 줌 인 된 상태로 보여주는 거고요. 스타일 값을 간이로 줘서 하이트를 100% 다 쓰도록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닫는 태그는 리스트 뷰어 밑에 쪽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그 시멘틱 컨트롤이 리스트 뷰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하는 거고요. 이 밑에다가는 ID 값을 추가를 해서 원래 있던 그 리스트 뷰는 줌드 인 리스트 뷰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바로 밑에다가 줌드 아웃 복사를 잘못했네요. 네, 요 밑에다가는 그 줌드 아웃, 그러니까 똑같은 리스트 뷰를 다시 복사해서 줌드 아웃이라고 하는 리스트 뷰 이름을 아이디를 이렇게 줘서 두 개의 리스트 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 시멘틱 줌 컨트롤이 밑에 있는 두 개의 리스트 뷰를 이 아이디에 따라서 줌인 됐을 때, 줌 아웃 됐을 때의 각각의 리스트 뷰로 전환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시멘틱 줌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제 그 코드 구현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일단은 그 아이템들이 보여지는 아이템 템플릿의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밑에다가 아이템 그 줌 아웃 됐을 때는 이제 그 카테고리들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줌 아웃 됐을 때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줌 아웃 됐을 때 템플릿을 여기다 추가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뒤에 뭐 나머지 코드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밑에 클래스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줌드 아웃 아이템 이미지 그리고 이 영역에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아니라 그룹 이미지를 바인딩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지우고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틀 이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줌드 아웃 그룹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로
데이터 바인딩을 해서 텍스트 컨텐트 속성에다가 타이틀 값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되죠. 알트에다가는 타이틀. 똑같은 이제 텍스트 컨텐츠에다가도 타이틀 넣어주고, 알트는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그 툴팁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도 타이틀을 넣어서 코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dvi 태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요. zoomed out item count. 그 안에 이제 그 하나의 그룹 안에 아이템이 몇 개 들어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인딩을 해서 텍스트 컨텐트 레시피스 카운트. 이 값들은 그 데이터 지금 우리가 불러오는 그 데이터 파일에 있는 거죠. recipe.txt 파일에 보면 이 레시피 카운트라든지 뭐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시피 카운트, 그러니까 그룹 안에 그룹 이미지가 있고 레시피 카운트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이틀이 있고. 그래서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적용을 하는 거고요. 다시 그룹 아이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줌 아웃 됐을 때 아이템 템플릿을 적용을 하는 부분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적용한 HTML 코드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뿌려줘야 되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앱에서 데이터를 여기다 뿌려주냐, 그건 아니고요. 이 화면에 맞는 그 데이터 코드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코드들은 이제 이 그룹드 아이템즈 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보면 여러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수정할 함수는 ready라는 함수하고 update layout이라는 함수입니다. ready는 이제 그 화면에 그룹드 아이템 페이지가 딱 열려서 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 ready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리스트 뷰를 초기화하고 리스트 뷰를 이제 가져오고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HTML에서 선택을 하고 그거에 이제 그 헤더 템플릿은 뭔지, 그리고 아이템 템플릿, 아이템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 무엇이 실행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뭐 초기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코드가 들어가 있죠. 업데이트 레이아웃은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뷰 스테이트가 바뀌었을 때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 시메틱 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화면에서, 그러니까 풀스크린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이제 그 화면 사이즈가 이제 세로로 긴 포트레이트 모드 스냅 뷰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코드를 추가를 해서 그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일 때만 그 시메틱 줌이 작용하도록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적용하는 코드가 좀 많아서 이 부분을 미리 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습 자료에 있는 코드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실습 그 코드들을 한번 직접 타이핑 해보면서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적용을 했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그 코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일단 시멘틱 줌, 줌드 인 리스트 뷰, 줌드 아웃 리스트 뷰를 각각 쿼리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현재 있는 윈 컨트롤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 아웃 됐을 때, 줌 아웃 됐을 때랑 줌 인 됐을 때 두 개의 리스트 뷰가 있죠. 줌 인 됐을 때는 원래 있는 리스트 뷰고요. 줌 아웃 됐을 때는 카테고리들만 보여주는 리스트 뷰입니다. 그래서 줌 아웃 됐을 때는 그룹 이름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 템플릿은 줌 아웃 됐을 때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HTML 템플릿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의 그룹스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data.js에서 설정한 그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라고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여기서 만들었죠. 윈JS의 네임스페이스 디파인해서 이렇게 그 JSON 형태로 뭐 값, 그리고 그 변수명 값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나중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그 네임스페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룹스 밑에 그룹드 아이템의 그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이템들의 정보는 그룹드 아이템즈라는 리스트에 있지만 이 리스트 밑에 그룹스에는 그 그룹들의 정보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좀 돌아가서요. 그룹드 아이템즈로 돌아오면
방금 보셨던 데이터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그룹스 밑에 데이터 소스를 그 리스트 뷰에 적용을 해야지 리스트 뷰에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데이터 소스를 적용 또 할 수 있는데, 그룹 데이터 소스는 이제 럴로 해서 지금 이거 자체가 그 그룹이기 때문에 그걸 감싸는 그룹 데이터 소스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럴로 해놓고,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뷰, 기존에 이제 이 부분의 코드는 수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냅 뷰일 경우에, 그리고 스냅 뷰가 아닌 경우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쭉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줌인에 대한 그 코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멘틱 줌을 허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줌을, 그러니까 스냅 뷰에서는 적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락드라고 하는 속성 값에다 true를 주면 시멘틱 줌을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그 false를 하면은 시멘틱 줌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트 뷰에 그 레이아웃을 지금 두 가지로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있던 코드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틱 줌의 엘리먼트에 포커스를 가져오게 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바로 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줌 아웃을 하거나 하면은 시멘틱 줌이 동작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업데이트 레이아웃 함수는 그 화면의 스테이트가 전환될 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스냅 뷰로 전환이 되게 되면 줌 아웃돼 있던 거를 꺼서 줌 인 보드로 보여주고, 그리고 시멘틱 줌을 끄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줌 아웃 됐을 때 이제 전체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는 줌 아웃 된 상태에서 이 시멘틱 줌이 허용하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아이템 페이지로 만약에 안 가 있다 그러면 그룹 아이템 페이지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코드가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멘틱 줌을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이렇게 적용한 시멘틱 줌의 스타일링을 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스타일링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 HTML 형태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CSS 스타일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별로 안 예쁜데요. CSS를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룹 아이템 페이지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아이템즈의 CSS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CSS 코드들을 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줌드 아웃 리스트 뷰가 있고 줌드 아웃 리스트 뷰가 완전히 새롭게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줌드 아웃 리스트 뷰에 대한 코드를 여기다 추가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줌드 아웃 리스트 뷰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리스트 뷰의 마진값을 설정해주고, 아이템의 사이즈라든지 컨테이너 사이즈라든지 컨테이너의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템 컨테이너들의 각각의 스타일링, 그 그리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카운트, 줌 아웃 아이템 카운트 영역, 그리고 타이틀 영역에 대한 스타일링을 각각 적용을 해서 앱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 실습하기 코드에 있는 부분을 적용하셔도 되고요. 한번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줌 아웃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위쪽에 이름이 잘 나와야 되는데 뭔가 코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일링까지 적용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배웠던 거는 그 포트레이트 모드 적용하는 거, 그리고 스냅뷰 모드 적용하는 거, 그리고 그 시멘틱 줌을 적용하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고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용하려면 이런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 제공하고 있는 UI 컨트롤들을 이용을 하면 그런 부분을 쉽게 적용할 수 있고, CSS 스타일의 미디어 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HTML의 윈도우 기본 제공 UI 컨트롤들을 이용을 해서 쉽게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